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20강의 시간으로서 1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16.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품위유지. 이 전문 직업인 품위 유지 의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중개업법 시절에 선배들은 업자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중개업자. 참 비하된 말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변호업자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불쾌하죠. 공인중개사는 호칭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개업자라는 호칭을 쭉 들어왔었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2015년부터는 2014년 이후부터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완전히 준 거죠. 호칭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누가? 전문 직업인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이 둘이 있잖아요. 권리 취득하는 의뢰인, 권리 이전하는 의뢰인 양쪽을 이게 동등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중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입니다. 선관자라고 그러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것은 판례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할 의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법의 이쪽 공인중개사법의 비밀 준수예요. 비밀 준수의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등. 즉 중개업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다 포함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즉 비밀을 끝까지 유지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소송법상의 증언 의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돼서 비밀을 누설이 아니라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본인이 생각한 경우에도 성질상 제외가 됩니다. 이 비밀 준수 의무에서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반했어도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 의사에 반하여 죄를 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이 얘기인데 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서 그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라 그런 의도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밀 준수 의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해서 재산상 손해를 중개 의뢰인에게 끼치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에 대한 건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은 16.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업무 보증. 자, 첫 번째. 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그 요건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포함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인의 고의 과실도 성립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사무소를 제공한 거예요. 제공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역시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도. 자, 세 번째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 손해가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립 요건에는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의 손해를 끼친 거고요. 네 번째는 이 고의과실하고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인과 관계죠.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말하고요. 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가?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게 아니라 그 거래 당사자, 피해자가 져야 됩니다.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겠죠. 피해자인 거래 당사자가 입증 책임할 부담을 집니다. 물론 재산상 손해 말고 정신적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재산상 손해가 와서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인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 손해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립 요건이고 두 번째는 이 업무 보증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 업무 보증의 설정입니다. 업무 보증 설정.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 언제 설정하냐?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또는 공탁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업무 보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증 설정 금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 설정 금액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를 설정해야 된다? 4억 원 이상입니다. 4억 원 이상. 예, 5억 원, 6억 원 상관없어요. 4억 원 이상. 최소 4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설정해야 되고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측에서 인정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보통 부측 인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예전에 중개인이라고 그랬죠. 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냐? 자, 이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다른 법률에서, 자,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얼마? 이때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이 증명 서류를 갖춰서 역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협 같은 데서 농지 중개할 때 중개가 허락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역시 등록관청에 증명서를 갖춰서 신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은 4억, 그 외 2억, 그리고 다른 법률 2천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보증 설정의 신고와 보증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증 설정의 신고입니다. 보증 설정의 신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은 경우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시작 전입니다. 전에 보증 설정을 해서 신고해야 되죠. 자, 보증 설정하고요. 업무 시작 전에 보증 설정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 서류, 보증보험 사본이나 공제증서 사본, 공탁서 사본이죠.
이 중에 하나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예의가 있죠. 다만 보증기관이 이 보증한 그 기관이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직접 통보해 줍니다. 경우는 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증설정 대부분 그 협회에 공제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협회가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업무 보증의 변경, 어떻게 변경하는가, 업무 보증 변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업무 보증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 보증. 뭐 회사를 공제 협회를 바꾼다든가, 보험에서 공제로, 공제에서 보험으로,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핵심은 다른 업무 보증으로 변경할 때는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된다.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 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기간이 만료,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증을 재설정. 협회에 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협회 공제 가입하면 되죠.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해당 보증 기간 만료일, 만료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역시 이 보증 기간이 직접 통보하면, 등록관청에 통보하면 그런 경우는 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3. 보증 설정의 신고와 보증의 변경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장사항의 설명입니다. 보장사항. 보장사항은 언제 설명을 하면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장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관계증서사본을 교부를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자, 이 보장사항 설명 언제 한다? 중개 완성 때. 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예요. 즉,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란 얘기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거 설명을 하냐? 첫째, 보장과 관련해서 보장금액. 자, 개업 법인인 경우에는 중개법인 2억 원 이상이었고, 일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자 공탁기간 및 그 소재지, 보증기간하고, 자, 보증기간하고 소재지. 자, 세 번째는 보장기간이에요. 기간. 언제까지 이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여기서 보증을 해줍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서류가, 첫 번째, 거래계약서 써야죠. 두 번째, 확인설명서 씁니다. 세 번째, 이 증서 사본 복사해 놨다가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서류를 교부합니다. 당사자에게. 자, 이번엔 보증금의 지급입니다.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지급하는 보증금의 지급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면,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자, 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자, 보증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합의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이 보장 기간에서도.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그냥 순수히 인정 안 하니까 법원에서 어떤 조서를 받는 겁니다. 화해조서라는 거. 서로 화해했다는.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 자, 판결문. 개업공인중개사 잘못했으니까 얼마 손해를 배상하시오라는 판결문을 말하는 거예요. 판결문. 법원의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뭐 조정조서, 청구 인락조서, 공증조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자, 손해배상 합의서 이런 것 중에 어느 거 하나를 갖고 플러스 청구서, 즉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첨부하는 서류를 가지고 첨부해서. 자, 그렇게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지급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이 사람이 보증기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칩니다. 보증보험. 자,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고 몇십만 원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을 보장을 했다고 치면, 자, 중개의뢰인이 있습니다.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람이 손해를 5천만 원을 봤어요. 자, 5천만 원.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판결을 해주자 했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5천만 원 다 인정해줬어요. 뭐 일부 인정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해서 이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이 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보증금 지급 청구.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이 법원의 판결문이 있으면 이 사람이 1억 보장을 했으니까 보증회사에서 중개의뢰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자, 지불해요. 자, 5천만 원을 지불했어. 자, 5천만 원을 지불을 하면 보증보험회사는 보증만 할 뿐이지 실제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거네. 개업공인중개사. 고의과실이 있는 사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5천만 원을 지불했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대신 지불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내시오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1년의 과정이에요. 보장 과정.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절대로 고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중개의뢰인은 이렇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안심하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안심하고 거래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예. 손해배상금이 예를 들어서 보증 한도를 초과했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보장받았는데 1억 5천만 원이야. 이렇게 5천만 원 초과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건 1억 원 한도니까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2억 원을 설정했으면 2억 원을 받으면 되는데 보통 다 1억만 설정을 해요. 1억 이상 그러면 1억만.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1억 5천을 받아야 된다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초과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민사 절차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 보증금 지급하고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며칠 이내에 다시 해야 되냐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공탁금이 1억 이상이니까 1억을 공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지불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천 모자란 거는 15일 이내에 그 손해배상을 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공탁금 마저 메꿔야 되죠. 그래서 공탁은 거의 사문화됐다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15일 이내에 공탁금을 메꿔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내기 딱 좋으니까. 자,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왜? 3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해서 누군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를 대비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반시 제재입니다. 그 업무보증 규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행정질서별로는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미교부,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중개실무 제20강 시간이었었고, 15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와
16.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